전공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경력은 학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학력은 학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1985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투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민민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회장, 중학생 후보에 나왔습니다만 또 당선되지는 않았고요. 누가 됐어요? 전상훈 씨라 전상훈 다음에 전상훈 총학생회장이 중간에 그 좀 사임을 했죠. 그리고 보궐선거에 나갔는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서 저는 당선되지 않고 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에 군에를 갔다가 마치고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년 한 위장치요? 아닙니다. 미장 취업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제 신상과 경력을 다 공개하고 노동운동을 했었던 건가요? 노동운동 아니었고 상당히 그에 대한 우리들 지향이 있었죠. 어릴 때 젊은 때. 근데 이제 세상을 좀 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고 아는 사람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공장을 소개를 받고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 봉담에 있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2년 한 8개월 정도 2년 8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봐야겠다. 미국을 좀 봐야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조지타운 대학의 로스쿨인데 거기서 1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들어가자마자 사실 저희들 때는 뭐 군사 정부 시절이니까 상당히 갈등이 심했죠. 고민이 많이 됐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학 뭐 가을부터 거의 뭐 학생 운동에 전념을 했고 여기서 제도권에 가지 않겠다. 뭐 제도권이라기보다는 그때 학생 운동이 그냥 이제 전체 마음을 흔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법스를 공부를 해본 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법스를. 근데 요행이 또 졸업을 했고 근데 이제 막상 미국에 가니까 그때 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 법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늙음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뭐 다행히 또 졸업도 하고 사실은 뭐 우등으로 조립도 했고 거기서 변호사 시험도 또 바로 합격하고 그런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상황이 되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은 뭐 장인 장모 장인께서 많이 또 편찮으셨고 뭐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집의 식구가 그 장녀입니다. 장녀고 둘째 처제는 또 외국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와서 이제 좀 같이 지내는 그러면서 바로 또 이제 한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죠. 또 다행히 또 바로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좀 큰 로펌 맨 처음에 갔죠. 저도 뭐 일종의 스카웃 비슷하게 법무부인 광장이라고 지금 이제 거기 갔었는데 김현장은 안 가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너무 이제 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래서 광장에 있다 1년을 있었는데 아 이게 제 비전은 아니다. 이 뭐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의 삶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좀 깨닫고 1년 만에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단독 변호사로서 개업을 했죠. 단독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민변 활동을 주로 쭉 하면서 주로 이제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민변 회원들 위주의 변호사들 그룹이죠. 이렇게 회사 생활을 쭉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강동 갑의 예비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에만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부분 2자 경선을 했었는데 이부영 의장이 계시던 강동 갑은 그 구만 사실 독특하게 3자 경선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제 이부영 의장께서 당시에 주수도 뭐 다단계 회사 그 전력 때문에 사실 이제 결격이라는 문제가 제기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3자 경선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결국 3등을 했죠. 사실은 이보영 의장 쪽에 여러 지지를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네, 그렇게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뒤로는 이제 그냥 계속 다시 변호사로서 뭐 활동을 하고 직접적인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경남 선거대책위원회의 뭐 공동위원장의 역할로 좀 거기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16년부터 계속 창원 마산에 제가 고향이니까 그쪽에 이제 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두고 왔다 갔다 했죠. 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 모친께서 상당히 좀 위중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그래서 뭐 제가 막내라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시골에서 마산으로 나와서 살았고 다시 대학에 올라와서는 학교하고 뭐 군에 가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부모님과 이렇게 살갑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아무리 뭐 집안 행사라든지 뭐 경조사라든지 이때 간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예감이 왔는지 사무실 그쪽에 두고서 왔다 갔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모친하고 이제 한 1년 한 3, 4개월 이상을 이제 같이 3, 4개월이 넘는군요.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도 계속 마산 창원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권국장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탁이 돼서 하여튼 1년 한 4, 5개월 정도를 마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모친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두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참 좀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또 뭐 국가 정부에서도 부름이 있으니까 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인권국장을 계속 하다가 작년에는 또 조국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 갑자기 또 붙잡혀가지고 검찰개혁 지원단장까지 하게 되었고요. 추 장관이 오셨을 때 이제 저는 그만둬야겠다. 새로운 또 진용을 짜서 추 장관께서 해 나가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저는 또 조국 전 장관과 또 약간의 또 개인적 관계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또 이런 조국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또 부담되는 것도 또 새로운 장관한테는 될 수 있으니까 이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한 2, 3일 뒤에 제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지금은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한 1월 14일 날 사직을 하고 한 2달 좀 지났는데 일단 복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 상태로 있다가 법무부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변호사로서의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존 사무실로 그냥 복직만 한 상태고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도 이제 법학을 배울 때 엄격히 말하면 국제 계약이나 거래 이런 쪽, 그다음 회사법 이런 쪽 공부를 했었어요. 희한하게도. 뭐 그러다가 한국에 왔을 때 광장에 갔을 때도 거의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전공은 아닌 뭐 전공이라기보다는 그 생활 자체가 이렇게 이게 뭐 보람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민사직, 사건, 뭐 형사 사건 뭐 그런 위주로 주로 활동을 해왔고 민변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런 일들 많이 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국에 아무래도 베이스가 더 많죠. 아무래도 학교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법무부 생활을 하면서 좀 뭐라 할까요? 약간의 기독권 쪽에 기울어져 있는 일종의 법률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라고 딱 하나의 표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새롭게 바꿔 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률적인 시스템이 있죠. 뭐 그런 게 하나 일단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
사람들이 새롭게 바꿔 나가는 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법사위가 정말 이거는 그 심각한 장애물이다. 완전히 상원 중에서도 이런 상원도 없고 더군다나 만장일치제로 운영한다는 것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데들락돼 있고 막혀 있구나. 야당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들락 상태를 뭔가 고치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겠구나. 그게 좋은 뜻으로 변하든 나쁜 뜻으로 변하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 법사위 체제를 바꿔야겠구나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뭐 어디 된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사실 욕심이라는 건 뭐 없고요. 뭐 삼선하겠다, 이런 뭐 재선하겠다는 생각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딱 한 번은 뭔가를 한번 바꿔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정말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 하나는 뭔가 바꿔놓고 다른 건 못해도 좋은데 그거 하나는 바꾸겠다는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경험이 짧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법안을 바꾼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서 장애물이 뭔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방안을 찾고 정말 그게 떨어진다면 그거 하나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속된 상대방하고 싸울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가 이는 고쳐야겠다 또는 내가 이 사람은 또는 이쪽은 반드시 뭔가를 정리를 하거나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뭐 그런데 대개 어떤 뭐 사람들 앞에서는 막 제 자랑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분조원께서 옛날에 깔때기란 말을 쓰셨지만 깔때기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나가서 주제 넘게 막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뭐 예전에는 그것들을 좀 뭐라 할까요? 철딱선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했고 너무 경박하다 가볍다 이렇게 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가 사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문제 할 때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전체적인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내부에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속에 부글부글 차오르는 게 있죠. 그 뭐 언론 개혁은 뭐 제가 그때 정말 옛날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내가 하나 더 정치 개혁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난공불락처럼 되어 있는 곳이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나게 있고 자원을 엄청나게 동원할 수 있는. 검찰은 그나마 인사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복속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에는 굴복하기 때문에. 근데 재벌도 또 눈치를 보고 또 어느 정도 법적인 규제를 하면 움직이는데 정치개혁은 사실 더 눈치를 보죠. 사실 국민들 앞에서. 조금씩 느려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계속 일부씩 진전을 하고 있는데 언론 개혁이야말로 난공불락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병역은 잘 마쳤고요. 물론 보충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눈이 안 좋았어요. 디옵타 14인가 15인가를 받았는데 면제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제는 하지 말라면서 14를 주더라고요. 군의관이 뭐 서울대 선배였던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된다 하면서 그래 방이라도 갔다 와 해서 제가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18개월 동안 방위를 했고요.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옛날에 조지타운에서 제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A를 받았죠. 아예. 제목은 뭐였나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 패러럴 임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병행 수입의 이슈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다루는 그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였고 난 논문 말고 또 그러니까 표절은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영어 논문이라서 아마 원체 표절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사이테이션을 제대로 하는가, 인용을 제대로 하고 있고 자기의 의견인가 아닌가를 엄청나게 신경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독자적인 논문 시험입니다. 점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병역, 음주운전은 뭐 아주 아예 없고 저는 술 좋아하십니까? 네, 전과는 아예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습니다.
집을 산 적도 없고 이번에 처음 분양 신청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해봤더니 떨어졌습니다. 너무 정에 이끌리는 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예. 그래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뭐 나중에 또 하지만 그때 순간에 좀 약간 정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매정하게 돈 빌려달라는 친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잘 없대요. 아니 그래도 이제 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뭐라 할까 어떤 사람이 와서 비근한 예죠 이런 거죠. 이제 직원이 이제 인사를 제가 이제 하니까 채점을 하고 평점을 내려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인사권자들한테 개별을 찾아오는 직원이 없었답니다. 아예. 문도 아예 문턱을 밟아보는 경우도 없답니다. 과장이 직접 와서 국장한테 보고하지 직원들이 와서 뭐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와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사례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직접 얘기 막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애로가 있으면 와서 막 개인 하소연을 하거나 뭐 아니면 술자리에 가자면 같이 야술 한잔 하러 가자라면 그 자리에 가서 뭐 자기 애로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애 엄마는 학생운동 같이 했던 근데 같은 학교는 아니고 소위 이렇게 학간 연대라고 해서 이제 학교 사이 연대 활동을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뭐 이때가 저한테 너무 희생을 많이 해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야 되는 집을 못 산 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정도로 미안하고 아들은 저기 사실 민사고를 갔습니다. 민사고를 다녔는데 대학은 별로 뭐 안 가겠다, 뭐 공부를 안 하겠다 좀 부모 길을 많이 채웠죠. 근데 이제 원체 노는 걸 좋아해서 뭐 체육 활동하고 뭐 음악 활동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됐다 뭐 포기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좀 다음 달에 군회를 갑니다. 강원도 양구에 뭐 몇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 추운 곳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아 애가 좀 잘 컸구나. 저는 주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왜냐하면 변호사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게 이제 남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남의 병을 치료하고 그렇처럼 변호사들도 사실은 남의 고통 문제를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몸에 전이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뭐 술로 푸는 경우도 꽤나 있었죠 젊은 시절에는. 근데 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몸도 망하고 지금은 거의 꾸준히 뭐 축구를 해왔는데 변호사들의 축구단이 있어서 이게 2년마다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